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6살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온 지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은 일입니다.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정말 일어난 일이라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제 남편 박정수 씨는 올해 초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59살이었습니다.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갑작스럽게 가버렸어요. 30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큰 싸움 없이 지냈던 남편이었습니다. 두 아들도 잘 키우고 집도 마련하고 정말 모범적인 가장이었어요. 회사에서도 성실한 직장인으로 인정받았고 동네에서도 인품 좋기로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나서 한 달 정도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장례식도 치르고 각종 절차도 밟고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작은아들은 부산에 살고 있어서 자주 올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일들을 제가 혼자 처리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마음을 추스르고 서서히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부터 시작해서 책상, 서재까지 천천히 정리해 나갔어요. 남편은 정말 깔끔한 사람이어서 물건 하나하나가 다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중요한 서류들도 파일별로 잘 정리되어 있고 통장이나 카드들도 깔끔하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서재 깊숙한 곳에 있는 오래된 책장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책장 뒤쪽에 작은 나무 상자가 숨겨져 있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장식품인 줄 알았는데 만져보니까 뭔가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상자를 열어보니까 편지들과 사진들 그리고 몇 개의 서류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띈 건 낡은 흑백 사진들이었어요. 젊은 남자가 나온 사진인데 얼핏 보면 우리 남편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진 뒷면에 적힌 글씨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박정호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우리 남편 이름은 박정수인데 말이에요. 처음엔 그냥 이름을 잘못 적었나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편지들을 하나씩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편지 내용이 정말 이상했습니다. 모두 박정호라는 이름으로 된 편지들이었는데 어떤 여자분이 쓴 것 같았어요. 편지 내용을 보니까 연인 사이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편지 날짜가 저와 남편이 결혼하기 전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그냥 남편의 옛 연인이 보낸 편지려니 생각했어요. 하지만 계속 편지를 읽어가면서 점점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편지 속의 박정호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제가 아는 남편의 과거와 전혀 달랐어요. 편지에서는 부산에서 자랐다고 하는데 우리 남편은 대구에서 자랐다고 했거든요. 또 가족 구성원도 달랐어요. 편지에서는 형이 둘 있다고 했는데 남편은 외동아들이라고 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편지 중에 있던 내용이었어요. 박정호가 어떤 사고 때문에 이름을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동안 연락을 못할 수도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편지 날짜를 보니까 저와 남편이 만나기 바로 몇 달 전이었어요. 이상해서 상자 안을 더 뒤져보니까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들을 보고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박정호라는 이름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각종 증명서들이 들어있었거든요. 사진은 분명히 우리 남편인데 이름은 박정호였습니다. 그리고 생년월일도 우리 남편보다 2살 많게 되어 있었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가짜 이름을 쓰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남편이 왜 이름을 바꿔야 했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은 잠을 한 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남편의 과거를 조사해보기 시작했어요. 먼저 박정호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30여 년 전 신문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부산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관련 기사였는데 박정호라는 이름이 나와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박정호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고 그 사고로 한 가정이 완전히 파탄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숨을 잃고 어머니와 어린 딸이 중상을 입었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박정호는 돈 있는 집 아들이라서 합의금을 주고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기사를 읽고 나니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우리 남편이 이 박정호와 같은 사람일까 싶었지만 상황이 너무나 일치했거든요. 이름도 그렇고 시기도 그렇고 부산이라는 지역도 편지 내용과 맞아떨어졌어요. 그 후로 며칠 동안 더 자세히 조사를 해봤습니다. 옛날 신문 기사들을 찾아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슬쩍 물어봤어요. 남편의 고향이 정말 대구가 맞는지 가족 관계는 어떤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남편이 저에게 말한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남편의 대학 동창에게 연락해 본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친했던 후배가 있었거든요. 그분에게 조심스럽게 남편의 과거에 대해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남편이 대학 시절에 이름을 바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집안 사정 때문이라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남편이 정말로 박정호에서 박정수로 이름을 바꾼 것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마도 그 끔찍한 교통사고 때문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사고를 내고 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 아예 이름까지 바꾼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고 나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이미 세상에 없으니까 직접 물어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어요. 아이들이 아버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좋은 기억들을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제 자신이 너무 억울하고 분했어요. 30년 동안 거짓말 속에서 살았다는 생각이 드니까 남편에 대한 모든 믿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얼마나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끔찍한 과거를 숨기고 살았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남편의 서류들을 더 뒤져보다가 또 다른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몰래 매달 일정한 금액을 어떤 계좌로 보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계좌 주인을 알아봤더니 바로 그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이었습니다. 남편이 30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그 가족에게 송금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총 3억 원이 넘는 돈을 보냈더라고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생각해 보니까 남편이 그동안 용돈도 제대로 안 쓰고 부업까지 해가면서 모은 돈들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노후 준비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가족들에게 보상금을 주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평생 속죄하며 살았다는 점에서 약간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와 아이들에게는 한 번도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혼자서만 짊어지고 살았다는 것이 서운하고 원망스러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낯선 여자분이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처음엔 남편 회사 관련된 분인 줄 알았는데 자기소개를 듣고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 여자분이 바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사고로 중상을 입었던 그 어린 딸이 이제 어른이 되어서 찾아온 거였어요. 그 여자분 이름은 이수진 씨였는데 35살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다리를 조금 절뚝거리시더라고요. 아마도 그때 사고의 후유증인 것 같았어요. 수진 씨가 저에게 말하는 내용을 듣고 있으니까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수진 씨는 그날 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자신도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되었다고 했어요. 어머니도 그 충격으로 몇 년을 고생하시다가 결국 우울증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한 가정이 완전히 무너진 거였죠. 그런데 사고를 낸 당사자인 박정호, 즉 우리 남편은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수진 씨가 왜 지금 와서 찾아왔는지 물어봤더니 얼마 전에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우리 남편이 보낸 송금 내역들을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지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주소를 알아내고 찾아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진 씨는 저에게 원망의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남편이 그동안 꾸준히 도움을 줘서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 덕분에 수술도 받을 수 있었고 학교도 다닐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궁금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수진 씨에게 남편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았던 것,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것, 회사에서도 인정받았던 것들을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제가 이 모든 사실을 모르고 살았다는 것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수진 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게 된 건 남편이 정말로 그 사고를 평생의 죄로 여기고 살았다는 것이었어요. 매달 보내는 돈도 그렇고 이름을 바꾸면서까지 과거를 숨기려 했던 것도 그런 마음 때문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진 씨가 가기 전에 저에게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사실 그 사고 당시에 박정호, 즉 우리 남편 혼자 차에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수석에 여자가 한 명 더 타고 있었는데 그 여자는 사고 직후에 현장에서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경찰 조사에서도 그 여자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박정호가 혼자 운전했다고 진술해서 그 여자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했습니다. 수진 씨 어머니가 생전에 목격자들의 증언을 수집해둔 자료가 있다고 하면서 그 자료를 저에게 보여줬어요. 그 자료를 보니까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사고 당시 조수석에 있던 여자는 키가 작고 긴 머리를 한 20대 후반 여성이었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제가 아는 남편의 교제 상대는 저뿐이었거든요. 저와 남편은 그때 이미 결혼 약속을 하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수진 씨가 돌아간 후에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30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남편의 진짜 모습을 전혀 몰랐다는 현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더 자세히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고향이라고 했던 대구에 있는 친척들에게 연락을 해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이상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고향 사람들도 남편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기억들은 애매하게 대답하더라고요. 더 파보니까 남편이 대구에서 산 기간이 생각보다 짧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고등학교 시절에만 잠깐 있었고 그 전에는 다른 곳에서 살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저에게 줄곧 대구가 고향이고 어릴 때부터 거기서 자랐다고 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알아가면서 남편의 인생이 거의 대부분 거짓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름도 가짜, 고향도 가짜, 가족 관계도 가짜였어요. 도대체 진짜는 무엇이고 거짓은 무엇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었던 건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어요. 큰아들과 작은아들 모두 아버지를 정말 존경하고 사랑했거든요.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이런 충격적인 진실을 말해도 되는 건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특히 큰아들은 아버지를 정말 닮아서 성격도 비슷하고 생김새도 비슷해요. 그런 아들이 아버지의 이런 과거를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좀 더 감정적인 성격이라서 더욱 걱정이 되었고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큰아들에게만 먼저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큰아들이 서울로 올라온 주말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처음에는 믿지 못하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라면서 제가 잘못 알았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발견한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주니까 점점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특히 그 옛날 신문 기사를 보고는 말을 못 하더라고요. 한참 동안 조용히 있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가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을 텐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고 말이에요. 큰아들의 반응이 다행히 생각보다 성숙했어요. 물론 충격적이긴 했지만 아버지가 그 후로 평생 속죄하며 살았다는 점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가족들에게는 진심으로 좋은 아버지이자 남편이었다는 건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작은 아들에게도 결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상대로 많이 충격받더라고요. 며칠 동안 연락도 안 받고 혼자 있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는 형과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아버지의 과거는 과거고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 진짜였을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후로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남편이 하던 일을 계속 이어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매달 그 가족에게 보내던 돈을 계속 보내기로 했어요. 비록 남편은 세상에 없지만 그의 뜻을 이어받아서 끝까지 책임지자고 했습니다. 수진 씨에게도 다시 연락해서 이런 저희 가족의 결정을 알려드렸어요. 수진 씨가 정말 감동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서로 원망하지 말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고 하셨어요. 이상하게도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물론 아직도 남편에 대한 복잡한 감정은 남아 있어요. 왜 저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원망도 있고 혼자서 그 모든 짐을 지고 살았을 남편이 안쓰럽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것도 저와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성실하게 산 것도 매달 그 가족에게 돈을 보낸 것도 모두 그 사고에 대한 자신만의 책임지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에게 숨긴 건 잘못이었지만 그 마음만큼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수진 씨와도 가끔 안부를 주고받고 있어요. 수진 씨가 결혼해서 아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 이름을 아버지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가족에게 남편의 존재가 어떤 의미였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요즘은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면서도 예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보게 돼요. 하나하나가 다 남편의 속죄와 반성의 흔적들인 것 같더라고요. 평소에 옷도 아껴 입고 술, 담배도 안 하고 취미 생활도 별로 안 했던 이유가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남편의 일기장도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 그리고 과거에 대한 후회가 가득 적혀 있었어요. 특히 저와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내용이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가족들이 상처받을까봐 차마 말할 수 없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고 나니까 인생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과거가 있고 그 과거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선택한 방식이 최선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책임지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사실 가장 힘들었던 건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남편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어요. 이름은 가짜였지만 저에게 보여준 사랑은 진짜였을 테고 과거는 숨겼지만 가족을 위한 마음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이런 복잡한 감정들 때문에 몇 달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또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진 씨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에 그 사고 당시 조수석에 있던 여자에 대한 단서를 찾게 되었거든요. 수진 씨 어머니가 남겨둔 자료 중에 그 여자의 특징을 기록한 메모가 있었는데 거기에 적힌 내용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메모에는 여자가 차고 있던 반지에 대한 묘사가 있었거든요. 특이한 모양의 은반지였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 묘사가 너무나 구체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반지 묘사를 읽는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남편이 결혼 전에 저에게 선물로 줬던 반지와 너무 비슷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계속 생각해 보니까 이상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남편이 그 반지를 어디서 구했는지 물어봤을 때도 대답을 제대로 안 했었거든요. 그냥 예쁜 걸 보고 샀다고만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애매한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그 반지를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반지 안쪽에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다는 걸 그때 처음 발견했어요. 너무 작아서 돋보기로 봐야 보이는 글씨였는데 거기에 이니셜이 새겨져 있더라고요. J, H라고 되어 있었어요. 이 이니셜을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이 반지의 원래 주인이 따로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수진 씨에게 연락해서 이 사실을 알려줬어요. 수진 씨도 깜짝 놀라면서 어머니가 남긴 자료를 더 자세히 찾아보겠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후에 수진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유품에서 그 사고와 관련된 또 다른 자료를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료에는 사고 당시 조수석 여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정혜진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J, H 이니셜과 정확히 일치하는 이름이었어요. 이 정혜진이라는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와 함께 그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알아본 결과 정혜진은 그 당시 부산 지역에서 유명한 집안의 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박정호, 즉 우리 남편과 연인 관계였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고 이후에 정혜진은 갑자기 사라졌어요. 가족들도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 했고 친구들도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증발한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이 모든 사실들을 종합해 보니까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습니다. 남편과 정혜진이 함께 있을 때 사고가 났고 그 사고로 한 가족이 파탄났어요. 정혜진은 사고 직후 도망갔고 남편은 혼자서 모든 책임을 졌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꿔가면서까지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던 거예요. 제가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지 벌써 6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정말 원망스럽고 억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정리되고 있어요. 남편이 저에게 거짓말을 한 건 맞지만 그 후로 30년 동안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보살펴 준 것도 사실이거든요. 무엇보다 남편이 그 사고를 평생 잊지 않고 책임지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조금은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당시 남편의 입장에서는 그럴 용기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도 가끔 수진 씨와 연락하면서 서로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수진 씨는 이제 남편에 대한 원망보다는 고마운 마음이 더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덕분에 자신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면서 말이에요. 아직도 가끔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는 생각이 들 때면 허탈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과거가 있고 그 과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남편은 비록 잘못된 방법으로 시작했지만 그 후로는 정말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가족에게 진실을 숨긴 것은 잘못이었지만 그만큼 가족을 보호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요즘은 남편의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당신이 짊어지고 살았던 그 무거운 짐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고,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 가족이 함께 그 책임을 나누어 지겠다고 말이에요. 남편이 하늘에서라도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건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반드시 나쁜 의미는 아닐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려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족이나 배우자에 대해 모르는 과거가 있다고 해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진짜일 수 있거든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현재와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는 남편에 대한 원망보다는 고마운 마음이 더 커지고 있어요. 비록 과거는 숨겼지만 30년 동안 저와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보살펴준 것만은 확실하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평생 뉘우치며 살았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인정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수진 씨 가족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남편이 못다한 속죄를 저희 가족이 대신 완성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것이 남편의 유지를 받드는 일이자 피해를 입은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힘든 비밀이라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중요한 건 그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인 것 같아요. 저희 가족처럼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찾아간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